이번 시간에는 경험적 가족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치료에 대한 이 경험적 접근은 실존적 그리고 인본주의적 이론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험적 가족 치료의 초점은 지금 여기를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자신의 느낌에 접촉하는 것인데요. 이런 목표는 개인과 가족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 가족 치료사들은 형태 치료, 즉 이제 게슈탈트 치료라고도 하는데요. 형태 치료와 참 만난 집단에서 기법들을 많이 빌려왔는데요. 그래서 조각학이나 가족 그림과 같이 어떤 표현적인 기법들을 예술과 심리극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경험주의적 가족 치료의 접근은 심리극, 역할극에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법들은 치료 상황에서의 경험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치료는 개인과 개인의 정서적인 경험, 그리고 민감성, 그리고 감정 표현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체계와 행동을 다루는 접근과는 차이가 있지만 가족 내에서의 정직한 감정 표현의 경험적 강조는 그런 해결 중심적 접근과는 좀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이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자는 현재에 초점을 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의 경험, 즉 현재의 경험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치료자와 가족 사이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자는 가족과 치료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족이나 치료자 모두에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주요 인물이 휘테커와 사티어가 있는데요. 이 둘은 치료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이 둘을 비교해 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공통점은 치료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체험, 경험을 중요시하고 치료자의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관여가 치료적 변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되겠고요. 차이점은요. 휘터크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만남을 강조하고 있고요. 치료자는 자신을 이용해서 가족 구성원에게 다가가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사티어는 치료란 성장 과정의 체험 연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치료자는 가족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어떤 성장 모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티어의 성장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잘 되려는 잠재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양육이 되면 건강한 성인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나무의 속성에 비유하면서 종자 모델이라는 말을 또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치료적인 접근을 치료자와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가족이 건강한 교류를 촉진해서 성장을 자극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는 성장 모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적인 접근은 성장 의사소통적 접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휘테커는 치료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내담자인 동시에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치료 과정 중에 내담자와 치료자가 서로 몰입하는 경험을 통해서 양쪽 모두 성장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휘테커는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질병의 원인 중에서 가족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족을 치료에 참여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경험적 가족 치료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티어가 말하는 경험적 가족 치료의 개념은 사티어 역시 다른 경험적 치료자와 마찬가지로 행동 이론보다 형상학적 이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론적인 배경은 자아심리학이나 행동 이론, 그리고 학습 이론, 의사소통 이론, 일반 체계 이론 등 다양한 이론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사티어의 가족치료의 주요 개념은 가치 체계, 그리고 자존감, 그리고 가족의 규칙, 그리고 의사소통 유형, 이 5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5가지 중에서 먼저 가치 체계는요, 사티어가 보고 있는 가치 체계에서 인간은 성장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선한 존재라는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존중감은 개인이나 가족 문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자기 존중감을 척도로 삼고 있는데요.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불확실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타인을 불신하고, 또 외로움과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원만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자기 능력을 신뢰하고 스스로 결정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낮아진 자신의 어떤 상태, 자존감의 상태 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족 규칙은 가족 성원의 행동을 규정하는 관계 양상을 가족 규칙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티어는 가족들의 의사소통을 관찰함으로써 가족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또 거절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방법이나,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때 다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런 행동 규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티어는 가족 성원의 문제 원인을 그러한 나쁜 규칙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티어가 말하는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 과정을 사티어는 중요시 했는데요. 메시지의 일치성과 불일치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티어는 많은 가족과 면접을 한 결과 문제 가족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의사소통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해서 그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를 했는데요. 회유형, 그리고 비난형, 그리고 초의성형, 혼란형으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 4가지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먼저 회유형이 있습니다. 회유 유형은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내면적으로는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고요. 또 누가 곁에 없으면 죽은 목숨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유 반응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또 죄책감을 갖는 것이 자신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회유 반응은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욕구를 숨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이나 아부나 다른 사람의 찬성을 받으려고 하고, 또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또 무조건 동의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거나 또는 희생적이고 다른 사람을 화나지 않게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난형이 있는데요. 비난형은 비난 행위는 대부분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를 숨기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많이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의사소통은 자기 주장적이고 그리고 독선적이고 명령적이고 지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참을성이 없고 또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고 또 강자같이 행동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이성형, 또 계산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매우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성적이고 잘 따지고 비판적이며 비난적이고 주로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말을 하고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합리적이고 지나치게 이치에 맞게 평가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또 냉정하고 침착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산만형인데요. 자, 이 주의산만형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요. 현실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내용에 주제가 없고 산만하고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반응들은 자신의 전체를 숨기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숨기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감정을 숨김으로써 상처에 입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방어 기제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휘테커가 말하는 경험적 가족 치료의 개념을 한번 보겠는데요. 휘테커의 개념은 내면 심리에서 대인관계로 그리고 개인에서 가족으로 심리적인 면에서 체계적인 면으로 발전을 하였는데요. 또한 휘테커는 가족은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변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우리 경험은 인식이나 의식 밖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언어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 가정 아래서 상징적인 경험주의 가족 치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휘테커는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치료 요인이 치료에 작용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개인의 지하 세계에서 항상 의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추진력과 발전하는 상징의 흐름에 의해 지배하는데 이것을 정신적인 하부 구조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경험을 병리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신병리 현상도 정상적인 행동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기제로 야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험적 가족 치료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경험적 가족 치료의 치료 목표는 안정이 아니라 성장으로서 개인적인 통합을 증가시키고 선택에 대해서 보다 많은 자유를 갖게 하고
덜 의존적이 되게 하고 그리고 경험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가족 구성원들 상호 간의 욕구와 감정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방법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면의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기대에 관해서 드러내 놓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적인 개입은 독자적이고 도전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치료자는 가족이 자기 인식이나 자기 신뢰, 그리고 인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치료적인 개입이 성공할 수 있다면 내담자와 치료자 모두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휘테커와 사티어의 어떤 치료 목표를 비교해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휘테커와 사티어의 치료 목표를 정리해서 보자면요. 휘테커는 가족 치료 대상자들은 서로 가까워지는 능력과 그리고 개별화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에게 가족의 부분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유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가족 치료의 목표라고 보고 있고요. 사티어는 방금 말씀드린 그 성장 의사소통, 성장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아의 존중감을 존중감을 높이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갖도록 해서 개인의 성장을 최대의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성장은 가족 체계의 건강과 통합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험적 가족 치료에 정상인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 어떤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보고 어떤 가족을 역기능적 가족으로 보는지 또 사티어와 휘테커를 비교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사티어가 말하는 정상 가족이란 그 구성원들이 서로의 성장을 돕는 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사려 깊게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모두 가치가 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면서 애정을 자유롭게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기쁨이나 성취뿐만 아니라 어떤 실망이나 공포나 또 상처나 비판들까지 자유롭게 언급될 수 있어야 정상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사티어는 기능적이고 건강한 가족의 특성으로서 융통성과 건설적인 문제 해결을 들고 있는데요. 성장하는 부모는 변화의 불가피성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티어가 말하는 역기능적인 가족이란 정서가 메마른 분위기의 가족을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족은 냉담하고 그들의 강요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가족은 지루함과 공허함과 슬픔을 느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정이란 거의 없고 가족은 단지
의무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함께 살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휘테커가 말하는 정상적인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은요, 휘테커가 말하는 건강한 정상적인 가족은 자기 성취적인 가족이고, 또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들의 분리가 유지되는 반면에 역할 융통성이 있고 각 역할은 여러 시점에서 모든 성원들에게 가능하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 체계에서는 다른 체계와의 상호작용도 가능하고 또 개방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기능적 가족은 느낌이 억압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자기 보호적이고 또 위험 감수를 피하고 자발적이고 자유롭기보다는 경직되어 있고 기계적이다. 그리고 직면과 개방된 갈등이 가족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기능적 가족은 계속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테커는 가족이 친밀할 수 없고 그래서 개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받으러 온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경험에 대한 가족원들의 잠재력을 촉진시킴으로써 가족원들은 그들의 잠재력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험적 가족 치료의 치료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의 치료 기법은 다른 치료 기법들과는 다른 가족 치료와는 좀 다르게 변화를 위해서는 가족의 어떤 상호작용을 증대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개개인의 경험 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정직하고 친밀한 가족 상호작용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법들은 대부분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사티어의 치료 기법을 몇 가지 알아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가족 조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가족 조각이라는 치료 기법은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물리적인 위치나 몸짓을 통해서 서로의 친밀도나 의사소통과 같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동작이 첨가되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분노를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노를 사랑과 관심으로 또는 게으름을 여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재해석해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연극이 되겠는데요. 자, 연극, 즉 상황극이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개인 생활에 가족이나 개인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한 장면을. 그래서 이 연극을 할 때 어떤 무언극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직선적인 묘사 말고 어떤 내재적인 상태를 표현하도록 하고 표현하기 곤란한 내재적인 상태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도록 치료사가 유도를 합니다. 자, 다음은 유머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유머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유머를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데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웃음을 자아내서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 접촉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접촉은 주로 초기 단계에서 사용을 하고 가족 구성원들과 치료사가 악수를 한다든가 하는 접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지지가 되는 이런 접촉은 가족들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그 욕구 범위 내에서 어떤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 자체가 이제 치료사와 가족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기법이 있겠는데요. 의사소통 입장이라는 기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의사소통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족 구성원이 어떤 하나의 입장을 각각 하나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 입장을 취해서 의사소통을 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서로 나누고 서로 입장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족 구성원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어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다음은 나의 표현인데요. 사티어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어떤 감정을 떠올리게 한 다음에 가족들에게 이제 표현을 하게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표현을 할 때 수동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수동태로 말을 하는데 치료사가 이것을 능동태로 그리고 1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일은 혼란스럽다가 아니라 그 대신에 내가 혼란스럽다라고 표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떤 느낌 같은 것도 같이 나눠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모의 가족이라는 기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각 이제 가족 구성원이 돼서 어떤 의사소통의 방법과 입장을 배우는 그런 모의 형태의 가족이 되어보는 그런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치료 도구로서의 밧줄이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의 수만큼 밧줄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각자의 허리에 묶어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밧줄 끝으로는 다른 구성원의 허리를 묶는 방식으로 해서 관계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 구성원들은 이제 밧줄을 보고 자신들의 어떤 단절된 관계나 또 연결된 상태 등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대부분
밧줄이 엉켜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치료사는 이 엉킨 밧줄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밧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다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생각을 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냈다면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회부라는 방법인데요. 우리 결혼할 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떤 무의식적인 계약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가족의 조각과 어떤 역할 놀이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인이 남편에게 의지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면 그 부인은 치료사가 그 부인에게 남편의 뒤에 서서 그 남편의 목을 안고 기대는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람 모두 부인과 남편의 두 사람 모두에게 느낌이 어떤지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인이 더 강하게 부인에게 더 강하게 남편의 목을 안고 기대보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느낌이 어떤지 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데요. 사티어는 이 기법을 부부가 최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또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의 재구축인데요. 이 기법은 사티어의 변화에 대한 이론과 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재구축의 중심 인물은 인간으로서의 부모와 자아로의 분리에 관한 왜곡된 사고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티어는 지도자로서 중심 인물에게 각 사건에 대해 묻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중심 인물은 3대에 걸친 가족들의 이름과 그들의 성격을 몇 개의 형용사로 묘사해서 가족도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을 가운데 두고 그가 성장하면서 맺었던 관계를 수레바퀴의 살로 나타내는 원을 그려서 표현하게 하는데요. 그 살이 두꺼울수록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리더는 중심 인물과 가족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 가족 재구축에 있어서 어떤 장면이 가족에 의해 연기될지는 이 치료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 장면을 가지고 연출을 해서 어떤 상황극, 또 연극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티어의 치료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휘테커의 치료적 기법을 말씀드리겠는데, 휘테커는 어떤 특정한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휘테커의 치료의 초점은 성장으로 보고 있는데, 가족 치료 과정 동안 무엇이 발생하는가 하고 치료자를 포함한 참여자가 어떠한 느낌을 경험하고 또 자신의 양점을 드러내고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는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휘테커의 치료적 기법은 치료자와 가족 사이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법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휘테커의 이론이나 기법보다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치료자는 가족이 현실 생활을 영위하면서 해야 하는 결정을 치료 과정에서 직접 다루는 것을 피하고 대신에 가족 구성원이 감정을 열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휘테커는 치료자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 그들의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가족에 합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경험적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우리 한국 가족은 정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서 개인 중심의 핵가족 제도로 변해가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가치관과 규범이 혼란으로 인해서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자아 성장과 함께 가족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경험적 가족 치료의 모델은 한국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주의적 접근법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 개개인과 가족의 전반적 발달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점이고요. 삶이란 고통스럽고 관계란 어려운 작업이지만 의사소통과 창조성과 책임감을 통해서 개인은 분리되면서 동시에 큰 소속감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발적이고 친밀한 상호작용과 높은 수준의 경험들이 치료 면담에서 수행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험적 가족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